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마음먹은 대로 흘러간 일도, 생각지 못한 무게로 어깨를 누른 일도 있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오늘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눈을 감고 잠시 멀리 여행을 떠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야기의 강을 따라 아주 느리고 평온하게 흘러가는 작은 배에 몸을 싣는 겁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은 저 멀리 희미해지고 오직 잔잔한 물결 소리와 저의 목소리만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강둑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수백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았죠. 어느 날 지혜로운 노인이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한 여행객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보찜에는 무엇이 그리 많이 들어있어 보기만 해도 무거워 보이는구려. 여행객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엔 제가 어제 했던 실수와 오늘 있었던 속상한 일들, 그리고 내일 해야 할 걱정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나설 때보다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물은 어제의 물을 담아두지 않고 내일의 비를 미리 걱정하지 않으며 그저 오늘 흐를 뿐이라네. 그대도 그 보찜을 잠시 내려놓고 흐르는 강물 소리를 들어보게나. 우리도 어쩌면 그 여행객과 같은지도 모릅니다. 어깨 위에는 어제의 후회라는 돌멩이와 내일의 불안이라는 안개가 가득 담긴 보찜을 매일 지고 다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보찜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짓누르던 생각의 무게를 잠시 잊어도 괜찮습니다. 보찜을 내려놓은 당신의 어깨가 얼마나 가벼운지 느껴보세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이야기의 강을 따라 저와 함께 편안하게 흘러가기만 하면 됩니다. 강 저편 숲속에는 작은 찻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찻집의 주인은 손님들에게 늘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손님, 찻잔이 이미 가득 차 있는데 제가 차를 더 따라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죠. 차가 넘쳐 흐르겠지요. 찻집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 찻잔과 같아서 이미 온갖 걱정과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어떤 평온함이나 새로운 지혜도 담을 수가 없답니다. 먼저 잔을 비워야 새로운 차를 채울 수 있는 법이지요. 오늘 당신의 마음이라는 찻잔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었나요? 다른 사람을 향한 서운함,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조급함. 괜찮습니다. 어떤 것들이었든 이제는 조용히 그 찻잔을 비워내는 시간입니다.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어제의 차를 모두 따라버리고 맑고 따뜻한 오늘의 평온으로 찻잔을 다시 채워 넣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코끝으로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를 느껴봅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속에 마지막 남은 찌꺼기마저 모두 빠져나가는 것을 상상합니다. 마음이 텅 빈 찻잔처럼 맑고 고요해집니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휴식을 맞이합니다. 마음이라는 찻잔이 맑게 비워지니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강은 이제 고요한 기억의 숲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 숲속에는 자물쇠로 굳게 잠가두었던 오래된 방이 하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아주 조심스럽게 그 방문을 함께 열어볼까 합니다. 그 방에는 빛바랜 사진처럼 지난날의 기억들이 놓여 있습니다. 아름다웠던 순간도, 그리고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아픈 순간도 함께 말이죠. 두 명의 수도승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세차게 불어난 강물 앞에서 한 여인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스승은 말없이 여인을 업고 거친 강을 건네주었습니다. 다시 길을 걷기 시작한 지 한참이 지났지만 제자의 얼굴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제자가 참지 못하고 스승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희는 여인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배웠거늘 어찌하여 그런 부정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스승은 길을 멈추고 제자를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나는 그 여인을 강가에 내려놓은 지 이미 한참이 지났는데 너는 아직도 그 무거운 여인을 업고 있구나. 우리 마음속에도 이미 오래전에 강가에 내려놓았어야 할 무거운 기억이 있지는 않나요?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문득문득 나를 붙잡는 후회의 순간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실은 아물지 않았던 누군가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 어쩌면 우리가 업고 있는 그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용서하지 못한 과거의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웠던 짐을 조용히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과거는 우리를 가두기 위한 감옥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지나간 스승일 뿐입니다. 동쪽 나라의 한 도예가는 실수로 가장 아끼던 그릇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산산조각 난 그릇을 보며 그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깨진 조각들을 정성껏 쓸어 담아 오칠로 붙인 뒤 그 틈을 황금으로 정성껏 메웠습니다. 금이 간 그릇은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독특한 역사를 지닌 예술품으로 다시 태어났죠. 사람들은 이것을 킨츠키라고 부르며 상처의 아름다움이라 칭송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난 상처의 흔적들도 이와 같습니다. 그 상처는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드는 황금빛 무늬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아픔, 당신이 흘렸던 눈물, 그 모든 것이 당신이라는 그릇을 더욱 깊고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아픔을 겪고도 오늘까지 꿋꿋이 버텨준 당신은 세상 그 어떤 그릇보다 아름답고 귀한 존재입니다. 이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과거의 나를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애썼다. 괜찮다. 정말 고생 많았다. 라고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속삭여줍니다. 네, 힘차게 가보죠. 이어서 세 번째 파트, 미래의 불안과 마주하기 확장판입니다. 파트 3 미래의 불안과 마주하기 확장판. 과거의 숲을 지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낍니다. 이야기의 강은 이제 안개가 자욱한 내일의 계곡 앞에 섭니다. 고요함 속에서도 저 멀리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작은 두려움이 피어오릅니다. 북쪽 국경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평생을 아끼던 말이 국경을 넘어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정말 안 됐군요. 이제 어찌합니까? 라며 위로했지만 노인은 그저 글쎄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며 평온할 뿐이었죠. 몇 달 뒤 달아났던 말이 야생의 훌륭한 명마 한 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행운입니다. 큰 부자가 되셨군요. 라며 부러워했지만 노인은 여전히 글쎄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노인의 아들이 그 사나운 명마를 길들이려다 말에서 떨어져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거보세요. 결국 큰 불행을 당하셨군요. 라며 안타까워했지만 노인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나 마을의 젊은이들이 모두 군대에 징집되어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지만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덕분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 그 일이 훗날 당신을 더 큰 어려움에서 구해줄 고마운 디딤돌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행운이라고 믿었던 그것이 더 큰 어려움의 시작일 수도 있죠. 미래는 결코 지금 우리의 좁은 잣대로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거대한 직물을 짜는 직공을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그 직물의 아래쪽에 앉아 있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온통 뒤엉킨 실과 매듭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혼란스럽고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위에서 직물을 짜는 직공의 눈에는 이 모든 실과 매듭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 보입니다. 안개가 짙게 낀 숲길을 걷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저 멀리 목적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내딛는 바로 앞이 땅 한 뼘만이 보일 뿐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은 보이지 않는 저 먼 곳을 억지로 보려고 애쓰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딛는 한 걸음에 온 마음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가지고 정성껏 내딛다 보면 어느새 안개는 걷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미래에 대한 조급한 마음을 짙은 안개와 함께 뱉어냅니다.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안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4,600자 정도 진행되었으니 전체 1만 자 목표를 맞추기 위해 마지막 파트인 온전한 평화와 감사 속으로를 약 5,400자 분량으로 이전 파트들보다 훨씬 더 길고 깊이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 긴 여정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천천히 그리고 깊이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죠. 파트 4 온전한 평화와 감사 속으로 최종 확장판. 미래라는 안개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이라는 단단한 땅으로 우리의 의식이 돌아옵니다. 오늘의 짐을 내려놓고 과거의 상처를 안아주고 미래의 불안을 흘려보낸 당신의 마음은 이제 맑고 투명한 호수와 같습니다. 그 어떤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깊고 고요한 중심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무엇도 바라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온전한 평화를 누릴 시간입니다. 당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걸어가 봅니다. 복잡한 생각의 숲을 지나 감정의 언덕을 넘어 그 끝에는 아주 작고 소박한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직 당신만을 위한 비밀스러운 공간이 나타납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고요한 방입니다. 그 방의 창문으로는 은은하고 따뜻한 달빛이 스며들어오고 공기 중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아주 옅은 나무 향기가 감돕니다. 이곳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완전한 안전과 평온의 공간입니다. 그 방의 한가운데 가장 편안한 의자에 당신의 마음을 앉혀봅니다. 그리고 가만히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감사의 마음을 보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장 먼저 나의 숨결에 감사해 봅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잠든 사이에도 끊임없이 나를 살게 하는 이 고마운 들숨과 날숨. 숨을 들이쉴 때마다 온 우주의 신선한 생명력이 나의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마지막 남은 긴장감마저 부드럽게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살아있게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이제 나의 심장에 가만히 손을 얹어봅니다. 내가 태어난 첫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나를 위해 뛰어주고 있는 이 성실한 심장의 고동소리. 두근, 두근. 이 소리는 당신이 살아있다는 가장 위대한 증거이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쉬지 않고 뛰어주어서 고맙습니다. 나의 심장. 오늘 하루 나를 지탱해준 나의 두 발에게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만지고 만들어낸 나의 두 손에게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사랑하는 이를 바라봐준 나의 두 눈에게도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을 건네고 맛있는 음식을 맛본 나의 입에도 감사합니다. 고요한 음악을 듣고 다정한 목소리를 기억하는 나의 두 귀에게도 감사합니다. 나의 몸 하나하나, 존재하는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아주 작은 좋은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아침에 마셨던 따뜻한 커피 한 잔, 창문으로 들어온 눈부신 햇살, 스쳐 지나가며 들었던 좋은 노래, 누군가에게 건넸던 작은 미소,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이 아늑한 잠자리, 우리의 삶은 거창한 사건들이 아니라 이런 작고 소중한 순간들이 모여 완성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순간들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더없이 평온하고 충만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모든 생각도 저 멀리 희미해집니다. 오직 깊고 편안한 고요함만이 남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이제 깊고 푸른 바다의 가장 깊은 곳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바다의 표면에는 때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하지만 바다의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깊은 평화와 하나가 됩니다. 고요함 속으로, 더 깊은 휴식 속으로, 온전한 평화 속으로 편안하게 흘러들어갑니다. 잘 자요. 가장 깊고 평온한 밤 되세요.